안녕하세요. 온토모감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혈당이 오르는 것을 염려하지 않고 과일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해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부나 계란, 버섯 등과 곁들여서 과일을 같이 드셨다면 과일을 맛있게 먹으면서도 혈당이 많이 오르지 않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선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 분들이 아침에 절대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이런 영상이 굉장히 많죠. 자, 제가 여기에도 그런 영상들 중에서 하나를 좀 가져와 봤어요. 아침에 절대 먹지 않을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첫 번째가 선식 과일 주스, 두 번째가 빵, 그리고 세 번째가 쌀밥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겠죠? 가루로 된 음식들은 소화 흡수가 빨리 되기 때문에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다. 과일 주스도 마찬가지로 과일 주스라는 것이 그 즙만 딱 빼내서 이렇게 먹기 때문에 혈당이 많이 올릴 수 있다. 빵이라든지 쌀밥, 하얀 쌀, 하얀 밀가루를 하기 때문에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다. 충분히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이게 꼭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과일을 먹을 때도 과일만 먹었을 때는 혈당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마음 놓고 먹을 수 없었는데 먹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혈당을 올리는 폭이 굉장히 달랐던, 어쩌면 전혀 안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되는 것도 확인시켜 드렸잖아요. 자, 그것처럼 모든 선식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보통은 그냥 통틀어서 가루로 된 음식들을 선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사실은 선식, 생식, 뭐 발효식 이렇게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생식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익히지 않고 생으로 그것을 말려서 이제 가루로 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천연의 어떤 곡류나 채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양을 그대로 담아낸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발효식이라는 것은 그 생식은 이 소화의 장애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발효 과정을 거쳐서 더 작은 분자로 쪼개고 거기에 효소가 생성이 되면서 소화 흡수를 더 도와주겠다. 이제 이런 의미를 담아서 발효식으로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당뇨가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이 혈당 조절이 안 되니까 하얀 쌀밥이든 뭐 밥이나 이제 어떤 음식들을 먹다 보면 혈당이 너무 치솟을 경우에 막 혈당이 그냥 200, 250 정도가 아니라 300, 400 이렇게 올라갈 때는 밥 대신에 먹음으로써 어떤 영양들은 충분히 주면서 열량을 낮출 수 있는 이제 그런 의미로서 제가 이제 제품을 하나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밥을 전혀 먹지 않고 이것만 먹으면 이제 살이 빠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르신 분들은 원래가 밥을 적게 드시다 보니까 그 적은 밥만 먹다 보면 영양 충분하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영양을 보태줄 수 있는 그런 의미로서 어떤 나의 밥상에서 영양을 충분히 가득 채워준다라는 의미로서 가득하다 할 때 한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한 끼라는 게 밥 한 끼, 두 끼 할 때 그게 아니라 가득 차게 먹는 한 끼,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 끼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침을 날마다 이 가루를 이제 우유나 물에다 이렇게 타서 먹고는 해요. 이제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곰피 추출물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먹고 있어요. 곰피 추출물은 이제 다시마 미역처럼 생긴 곰피 아시죠? 구멍 뽕뽕뽕뽕 난 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추출한 건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특허를 받은 거예요. 어떤 이제 특허 내용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혈중에 포도당이 막 떠돌다 보면 이 포도당과 단백질이 결합해서 이걸 당단백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당단백이 이제 포도당이 너무 많이 떠돌아다니다 보면 계속 결합을 하면서 막 자꾸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당단백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글리케이션이라고 해요. 그럼 얘가 자꾸 커지면 이게 다니다가 이제 모세혈관들을 막으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게 이런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런데 이 곰피 추출물이 그런 글리케이션화 되는 것을 좀 예방해주는, 그러니까 당단백이 자꾸 이렇게 부피가 커지는 걸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모세혈관의 이제 마지막 부분, 뭐 망막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아니면 손발 끝에 가서 모세혈관들이 막히는 이제 그런 경로를 막아주는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특허를 받은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혈중에 이게 포도당과 단백질이 자꾸 결합해서
이제 커지는 걸 막아주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꼭 특허 추출물이 아니다 하더라도 실제로 해조류를 먹으면 피가 맑아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끼에다 곰피 추출물을 타서 이렇게 먹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제 한 100 미만에서 혈당이 있다가 먹으면 한 150 정도까지 예쁘게 올라갔다가 다시 완만하게 내려와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이렇고 근데 이제 저는 그냥 물에다 타서 먹기도 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맛이 좀 덜하니까 늘 이제 우유에다 이제 타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유에다 이렇게 타서 이렇게 먹어보니 그냥 물에다 탔을 때보다 오히려 혈당이 좀 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보여드렸던 거랑 이제 얼추 비슷한 그런 경향을 띠고 있죠. 그러니까 우유가 좀 단백질이 풍부하잖아요. 우유를 섞었더니 이 최고 혈당이 이렇게 좀 더 내려오더라. 그러면서 그 대신에 이제 소화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한 끼라는 것도 가루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선식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11가지의 그 곡식으로 만든 그 효소 분말을 또 넣었어요. 그러니까 11가지 곡식을 이제 발효해서 거기에 이제 효소가 생성된 그런 분말인 거죠. 쉽게 말하면 미숫가루예요. 미숫가루인데 그냥 미숫가루는 그냥 볶아서 만든 거고 이건 발효시켜서 만든 이제 그런 차이점만 있을 뿐인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막 이게 선식 먹지 말라, 가루 음식 무조건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비추어서 본다면 이 한 끼도 가루고 거기에다 11곡을 발효시켜서 넣은 이것을 또 한 스푼 넣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혈당이 훨씬 더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콩 5가지 콩을 발효시킨 이제 그 효소식품도 또 같이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정말 넉넉하게 넣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가 여전히 올라갔다가 그냥 이렇게 얼마 안 올라가죠. 140까지 안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그런데 내려오는 그래프가 제가 한 끼만 먹었을 때보다는 조금 이렇게 둥글게 내려오죠. 그러니까 소화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얘기죠. 그런 그래프를 그리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가루 음식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무조건 혈당을 높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다면 이게 이제 밥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런 것을 소화가 안 돼서 이렇게 잘 드시지 영양 섭취를 충분히 못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른 당뇨로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드실 게 너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니까 아침에 밥도 못 먹고 그냥 이렇게 뭐 죽 몇 숟가락만 이렇게 드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렇게 토마토하고 두부만 몇 개 드시고 많은 분도 계시고 이러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발효시킨 그 가루로 된 이런 것을 이제 식사 대용으로 드셨을 경우에는 소화는 편안하게 되면서도 혈당은 많이 오르지 않는 이런 이로움을 둘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험을 조금 더 해봤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한 끼하고 곰피만 이렇게 타서 먹었을 때는 혈당이 한 150 정도까지 올랐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밥을 먹을 때처럼 두부를 같이 먹어봤어요. 그래서 두부하고 갓김치하고 해서 먹고 그리고 나서 우유에 이렇게 이제 희석한 이제 발효 요것을 이제 먹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게 최고 혈당이 거의 반 정도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한 120, 130 이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부와 계란을 이제 2가지를 또 같이 먹어봤어요. 두부 계란도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끼하고 곰피를 또 섞어서 먹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끼와 곰피만 먹었을 때보다는 혈당이 훨씬 덜 올라가고 그런데 이제 소화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이렇게 옆으로 좀 지속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비엔체 한 끼 이거에만 해당될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막 진짜 악마화하는 것처럼 그냥 시중에 있는 가루 음식은 무조건 먹지 마라. 제가 그런 영상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자주 이용하고 있는 생협에서 그 이제 한 끼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가루 식품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사다가 한번 먹어봤어요. 그래서 계란 1개를 먹은 다음에 이것을 이제 제가 우유에다 탔는지 물에다 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렇게 타서 먹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 끼만 먹었을 때처럼 혈당이 한 150, 160 그 사이에까지만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있어요. 다만 이제 제가 한 끼만 먹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이것도 소화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아래 총 면적은 조금 넓어졌지만 어쨌든 그 혈당 스파이크가 막 200 넘어간다, 180 넘어간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자, 사과나 포도나 감이나 샤인머스켓이나 이런 거 먹을 때에도 두부라든지 버섯이라든지 계란과 같이 먹었을 때는 혈당이 많이 오르지 않고 드실 수 있었던 것처럼 이 가류식품이라 하더라도 두부라든지 계란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같이 합쳐서 먹었을 때는 혈당이 훨씬 덜 오른다. 덜 오르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흡수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소화장애로 인해서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없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많이 못 먹기 때문에 좀 자주 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자주 드셔야 되는데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은 자주 드실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소화가 잘 안 되는 아침에 그리고 점심과 저녁 그 사이쯤에 그럴 때에 이렇게 발효시켜서 만든 이런 가루식품을 이제 요거트에 타서 드시거나 물에 희석해서 드시거나 이런 방식으로 드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화장애가 있으면서 이제 그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니까 그 이제 좀 영양을 어떻게 하면 보충할 수 있을까 이거 염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른 당뇨 근육량은 늘려야 되겠는데 혈당이 많이 올라가니까 많이 먹지는 못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제 가루 음식에 대한 선입견 이제 버리셔도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 대신에 설탕이 듬뿍 들어간 단맛 나는 그런 가루 음식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내용물을 좀 충분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 걸 선택해서 이렇게 드신다면 오히려 건강관리에 그리고 혈당관리에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도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 과일을 스트레스 받지 않고 드실 수 있는 방법, 오늘은 가루 음식을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맛있게 또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